수화수로 분석한 중위권입니다. 네, 벌써 8월 중순인데요. 3위 롯데부터 8위 삼성까지 어느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할지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저희가 SWOT 수화수로 한번 각 구단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영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단장님은 이게 뭔지 잘 아시죠? 제가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경영학 전공했어요. 진짜요? 예, 구단에서 조금 해봤거든요. 이제 위에 구단주 보거나 할 때 이게 조금 이게 직관적이라 갖고 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스와트 분석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 1, 2위를 제외하고요.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 롯데기아, SSG, KT를 저희가 수화수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롯데부터 볼게요. 강점부터 볼게요. 명장 김태형 감독 폭넓은 선수 활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김태형 감독님의 영향이 올 시즌 롯데 선전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형 감독은 제가 이렇게 같이 팀에서 3년 동안 코치로 있을 때도 있었고 외부에서 감독으로 봤을 때 경기에 맥을 짚는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다음에 선수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되게 조금 와이드하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능력만큼은 저는 KBO 리그 10개 구단 감독 중에 최고가 아닐까. 우와. 네. 사실 김태형 감독 같으면 일단 외골수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김태형 감독을 경험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특히 올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열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한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들의 폭넓은 활용은 이군 감독의 영향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김용희 감독이 지금 이군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데이터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희 감독이 보고서를 올리고 김태형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좀 잘 좀 체크해 주세요 하면 그거에 따른 또 본인의 의견들을 잘 전달해서 올리고요. 또 이것을 김태형 감독이 열린 마인드로 또 이렇게 접근해서 선수들을 과감하게 픽스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두산 베어스의 그 투수 코치 2군에 있었을 때 매 경기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선수들을 바로바로 데려다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밀할 줄 아는. 김태형 감독님은 그 선수 성향에 따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좀 심플하시니까 명확하게 그냥 심플하게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좀 편안하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젊은 선수들이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도 아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롯데 이제 내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롯데의 강점은 올해 뭐라고 생각하냐 했는데 이 뎁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달아갔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한 선수들 장두성, 김동혁, 박찬영, 뭐 한태양, 이호준 이런 선수들이 과거에는 롯데에 없었던 이런 백업 멤버들이 강한 게 롯데 지금 최대 강점이다. 이렇게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독이 과감하게 쓰니까 가능한 맞죠. 거예요. 대부분 감독님들이 이제 1군에서 쓰는 선수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김태형 감독은 원래 성격이 좀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수 기용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김태형 감독 주변에 베테랑 코치들의 역할도 조금 있는 것 같다. 좀 수석 코치가 조은우 코치잖아요. 조은우 코치가 이제 덕아웃에서 잘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코치가 있거든요. 김민재 코치가 좀 1, 2군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로빙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군에 좋은 선수를 이렇게 직접 추천하고 그런 좀 역할이 조금 주요한 게 아닌가. 다 몇 년씩 이렇게 같이 하신 네,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발이 아마 굉장히 잘 맞을 톡 거예요. 맞고 네. 모든 게 더 유기적으로 네, 네, 잘 네. 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약점도 있습니다. 약해진 타선, 장타 부재, 수비 리더의 부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전반기까지만 해도 팀 타율이 1위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8월 들어서 리그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타선은 언젠가 한번 빠질 것 같았는데 이게 한 번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왔다는 거 그게 좀 큰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문제점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얼마 안 근데 남았는데. 팀 세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단타를 치는 선수들이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당장 이제 거포형 타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수치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전준우 선수가 있고 없고가 지금 롯데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8월 6일 이후 토요일까지 팀 타율을 보면 딱 2할인데 꼴찌고요. 팀 타점, 득점, 장타율이 모두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내부 담당 기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전준우 하나 빠졌는데 그 공백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없으니까 타선의 중간 역할에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타자가 없다. 이게 타선에서 이제 끌어주는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준우 선수가. 그리고 롯데 타선이 좋았을 때의 이제 타격 자체가 공격 지표 자체가 다 높았거든요. 그 좋았을 때를 찾아가야지. 갑자기 지금 장타를 생산해내라 갑자기,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힘들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컨디션이 좋으면 또 장타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타 컨디션을 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아, 위험 요소 중에 불펜 과부하가 또 들어있어요. 불펜 과부하는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 지적됐던 위험 요인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게 타격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 불펜 과부하 문제도 같이 결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불펜이라는 것도 점수를 못 내면 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계속 한 달 가까이를 지금 롯데 타선이 좀 침체 상황이잖아요. 수비나 주루나 투수 파트까지 영향을 미칠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으로 꼽힌 수비 리더의 부재, 이거는 단장님께서 써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한 팀에서 야구를 봤을 때하고 지금 나와서 10개 구단을 이렇게 넓게 보니까 수비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돼요. 특히 KBO 리그는 수비가 잘 되는 팀, 안 되는 팀에 따라서 연승 연패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롯데는 올해 좀 수비가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연패 기간 동안에 수비까지 지금 이제 좀 무너지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수비 리더가 없다. 그 내야하고 외야에 다 좀 젊은 선수들이에요. 신구의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SSC를 놓고 보면 외야는 뭐 우리 앞에 계시는 저 김강민 위원이 워낙 오랫동안에 이렇게 노성같이 자리를 잡아줘갖고 그리고 내야는 그 당시에 박성환 선수가 몇 년 차 안 됐지만 거기에 사실 김성현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2루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롯데는 1군에서 뛴 게 몇 년 안 된 선수만 있기 때문에 팀이 이렇게 연패에 빠지면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수요일 날 경기에서 벨라스케스 선수가 KBO 리그 첫 경기인데 거기서 내야하고 외야가 다 수비에서 조금 디스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실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조금 연패가 길어지니까 선수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구나라고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롯데가 지금 상황에서 내야 외야 수비 리더를 만든다면 어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준우는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당분간 출전을 못한다고 보고 정훈이나 좀 김민성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코칭 스텝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제 어드바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기 중에 지금 뭐 장수성 선수나 뭐 전민재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수비 코치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는 준비된 상황에서 경기를 좀 나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수비 잘했던 코치님 거기 계시거든요. 조금 도움을 구하면 그래도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으로 기회를 한번 보면요. 한 번 터지면 무서운 젊은 야수진이 꼽혔거든요. 지금 연패 과정에서도 이 두 자릿수 안타 나오는 경기가 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롯데는 빠바바방 해서 타선이 터져야지 타면. 성적이 좀 잘 이루어지는 구단이었고 내부에서는 일단 선발진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타선에서 이 연패를 끊으면 다시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단장님 보시기에 추가로 반등의 요소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벨라스케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요일 경기가 이제 등판 예정일 텐데 이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살겠죠. 그 벨라스케즈 선수가 첫 등판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지 위험 요소의 벨라스케즈 선수 그리고 상위팀 상대 전적 열세가 나왔거든요. 사실 내부에서는 이 벨라스케스 선수 등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데에서 가장 체크했던 부분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시속 150km 이상에서 좀 꾸준히 찍어줄 수 있느냐, 타자들과 상대해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야를 꼼꼼히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롯데 구단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사실 벨라스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상당히 좀 화려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조언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감보아 선수 케이스처럼 한번 이렇게
한 바닥을 탁 친 상태에서 조은이 들어갔을 때 이 선수는 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롯데는 다음 등판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내부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위원님, 벨라스케즈 선수는 앞으로 적응 잘 할까요? 적응 잘 할까요가 아니고요.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용병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계약을 해서 데려왔으면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상위팀 전적 열세도 위험 요소로 꼽혀 있거든요. 가을 야구에서 상대 전적이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가을 야구 진출하고 나서가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위협 요인이죠. 막상 가을 야구를 가면 또 다른 스테이지예요. 정규 시즌 성적이 가을 야구하고 지켜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SSG의 수합 한번 살펴볼게요. SSG 같은 경우는 강점은 역시 최강 불펜. 사실 한화의 불펜도 8월 들어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SSG만큼은 철벽 불펜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SSG 감독이 투수 파트한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막 땡겨 쓰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후반에 빛이 날 수 있는 팀이 SSC라고 봤거든요. 지금 이승용 감독하고 경원호 투수 코치가 케미가 딱딱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원호 코치가 이 상황상을 미리 예측해서 어느 회에 누가 나올 것 같고 어디에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들어가서 위기 상황이다. 우리 누구 준비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한 박자 빠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SS 불펜이 좀 강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수 출신 감독이면 투수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투수 코치한테 많이 좀 위임하면은 참 잘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 감독, 야수 감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SSC는 저는 투수 코치가 많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잘 네. 되고 있다. 네네네. 혹시 포수가 좀 안정이 된 것도 강점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SSG는 지금 포수 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조용호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도루 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5.2%에서 올해는 29.7%. 이닝당 폭투 플러스 이제 포일이라고 하잖아요. 24시즌에는 0.482, 8위였는데 지금은 0.401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SSG 투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하고 달리 이제 이지영 선수가 베테랑 포수 그리고 조용호 선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도 이렇게 주사를 또 잡아내는 능력까지도 계속 무상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아마 투수력이 좀 괜찮은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SSG의 약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약점은 역시나 타격이 나왔는데요. 사실 SSG 하면 홈런 공장이라는 이 팀 컬러가 확실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 타자 친화적 부장이라는 이점을 못 살리고 있는 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지분이 최정 선수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같은 동네 주민이라 언급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많이 안 나오면서 이제 홈런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도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부상도 있었었고 좀 페이스가 또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홈런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난번에 면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부분. 전화 안 받아요. 아니 농담이고 전화 한 번은 PC방 가면 되잖아요. 언제 그냥 밥을 한번 먹으려고 했었는데 원정을 일주일 정도 계속 다녀오고 가서. 막 이래서 기자님도 SSG 오래 담당하셨었잖아요. 네. 강점과 약점 뭐가 있을까요? 강점은 뭐 불펜인 것 같고요. 저는 약점이 이게 선발진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선발진이 좀 불안정하다. 초반부터 부상자도 좀 있었고 최근에는 또 김광현 선수가 부상 그리고 부진 그리고 앤더슨 선수, 화이트 선수도 뭔가 이제 불운에 의해서 부상이 오거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SSG 불펜 피로도를 지금 괜찮다고 하는데 높일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라고 상당히 보고요. 선발진이 다른 경쟁팀보다 확실히 많이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회 요소 한번 볼게요. 가을 야구 DNA가 나왔는데요. 뭐 수치할 수는 없지만 수치할 가을 수 없죠. DNA라는 게 있다고 단장님은 있다고 느껴지세요?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SSC가 SK 때부터 전통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은 엄청 못해요. 진짜. 정말 이거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딱 가을만 되면 9월부터는 갑자기 살아나요. 그때 되면 이제 바이오리듬인가 이게 그냥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정말 못해요. 예. 여름에 진짜 한심할 정도로 못해요. 아니, 스스로 그렇게 말씀. 아니 사실 저도 여름에 일요일 날 경기 끝나고 혼자 막 어디 떠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야구가 안 안 되니까 돼가지고. 그 정도로 못해요. 근데 9월이 되거나 이제 8월 말쯤 되면 이제 슬슬 올라오거든요. 분위기가. 예, 밥맛이 올라오고. 살아나서 그래 밥맛이. 그 예. 여름 가을이 가나? 되면서. 그러면서 귀신같이 살아나요. 그럼 가을 DNA가 좀 강하다 이런 팀 SSG 말고 또 있을까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전으로 치면은 해태 타이거즈. 그러니까 해태 타이거즈가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우승이다. 이런 생각을 상대 팀한테조차 줘버렸으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SSG 아우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상대에서 일단 지레 야 이제 쟤네들 올라올 때 됐다. 아, 약간 쪼그라들게 네, 되는. 먼저 이제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포스트 시즌은 그게 있어요. 처음 하는 선수와 좀 많이 해본 선수들의 아. 차이. 많이 해본 선수들은 그냥 조금 평범한 경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왜 상황 자체가 나가 보셨어요? 그 포스트 시즌 하는데 그 현장 나가 보셨나요? 나가봤어요. 현장 나가봤어요. 네. 앰프의 소리나 이런 게 거의 2배잖아요. 근데 선수들도 나가면 이 몸에 오는 이 아드레날린이 조금 더 올라와요. 많이 경험한 선수들은 조금 더 차분해요. 그게 달라요. 아, 경험치가 역시 네, 그런 걸 만드는 네. 거구나. SSG 위험 요소로는 LG 공포증이 나왔는데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을 확인해 보면 4승 9패로 많이 열세네요. 저는 사실 SK, SSG 있을 때 LG한테 약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진짜? 최근에 3년 동안 23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절대 열세. SSG에서 이제 LG 공포증 얘기가 나오면 다른 5강 경쟁팀보다 경기를 많이 했어요. SSG가. 그래서 LG가 지금 절대 1강이라고 만약에 보면 LG 하나하고 근데 우리는 경기를 미리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변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아의 수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볼게요. 네일 올러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3선발이 꼽혔습니다. 3선발까지만 안정적인 건 아니고 김도현 선수 좀 최근에 부진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좀 양호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사실 뭐 불펜이 워낙 그런 거지 선발은 그래도 리그에서 중상위권은 할 것 같아요. 네. 기아 내부에서는 지금 전반기 막판에 보시면 기아가 내일하고 올러를 휴식을 줬어요. 과감하게. 그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투입을 할 수 있었는데 한번 흐름을 끊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뒤에서 힘을 좀 더 쓰게 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기아 내부에서는 그 전략이 뒤에 좀 우리 팀에 힘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김도현 선수가 전반기엔 잘 버텨줬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이렇게 선발 자리를 올해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 작년에 뭐 형동하고 번갈아서 네. 나왔던 투수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한 번은 떨어지죠. 이의리 선수도 사실 복귀하고 나서 기대만큼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 드디어 두산전에서 다시 호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그 재구가 이제 불안한 거. 좀 이유리 선수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 던졌을 때 그 모습만 계속 뚫어져 보는 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이 롱릴리프를 맡아줄 수 있는 불펜진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이것도 조금 아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황동화 선수 부재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황동화 역할이 컸거든요. 임기영 선수도 올해 부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펜이 지금 약해요. 그 불펜 불안정이 약점으로도 꼽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두산과 주말 시리즈에서 불안한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제가 토요일 경기 직관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아 응원석 쪽에서 1회부터 9회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어제 경기도 보통 제가 야구를 볼 때 마무리 투수 나오면 그냥 여기서 뭐 끝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냥 바꾸더라고요. 그냥 일사말로 만들어주고 점수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팀에서 신뢰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 최근 10경기 보면 정혜영 선수가 그 ERA가 8.00이에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안 좋았던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사말로를 만들어주고 교체를 하는데 그때 팬들이 조상우 선수 나오니까 막 그 거의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끝내기 안타 맞더라고요. 불펜 운영이 조금 엇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맡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상현 아니면 한재승이 대안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정혜영 선수 돌아올 때까지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시기적으로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30경기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토요일 경기가 워낙 구위가 안 좋았어요. 구속이 직구가 뭐 140 초반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혜영 선수는 기아의 마무리인 건 확실하고요. 그 일시적인 마무리 이후에 다시 마무리 맡아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회 볼게요. 부활의 신호탄을 쏜 나성범, 위즈덤 선수의 부활. 두 선수 완벽하게 이제 반등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완벽하다고는 아직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아직도 조금씩 더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나. 주로 이제 장타율이 많은 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득점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위험 요소로 넘어갈게요. 위험 요소는 김도영의 부재가 나왔는데요.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위즈덤 선수의 수비 부담이 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김도영 선수가 가운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타선의 무게감이 조금 더 차이가 있죠. 현재 부재도 그렇지만 이게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이 차이도 클 것 같아요. 지금 정규 시즌 아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김도영이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김도영은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수단 입장에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수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팀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 하나 빠졌다고 팀이 무너진다? 이거는 솔직히 그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이제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끼리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김도영 선수가 혹시 복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을 야구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을 야구는 지금 정규리그 한 경기하고 가을 야구 한 경기하고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 집중도나 이게 너무나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햄스트링 만약에 다시 온다면 구단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다 나았다 그러면 뛰는 거 안 하고 대타만 일단 뛰는 거는 아예 제외를 시키더라도 저는 김도영 선수 정도의 찬스 때 쳐줄 수 있는 선수면 충분히 대타로도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쓰고는 싶지만 치고 난 뒤에 이걸 묶을 수도 없고 대신 띄워줄 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치고 걷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한번 김도영 선수. 대타 정도는. 네. 근데 포스트시즌 엔트리는 2명이 늘어나니까 네. 그 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구단 입장으로 하면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제외시킬 것 같아요. 향후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기아가 3위로 직행해서 준 플레이오프를 간다. 이러면은 한번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위협을 보면요. 팬들의 높은 기대감. 이게 왜 위협이 되는지 궁금한데. 기아가 전국구 구단이잖아요. 인기 구단이잖아요. 이 야구에 대한 그 열정이나 애정이나 깊이가 남달라요. 그만큼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야구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선수에게 그런 부담감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작년에 우승했기 때문에 팬들의 눈높이가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했던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4, 5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죠. 구단도 그렇고 선수단 입장에서도. 기아는 그거는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가 우승한 원동력 중에 하나로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계속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K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강점, 최강 국내 선발이 나왔는데요. 사실 국내 선발진들만 놓고 보면 여기 지금 비교하고 있는 네 팀뿐만 아니라 전체 KBO 리그에서도 최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퀄리티 스타트, 그러니까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경기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특히 소영준 선수가 15개, 고영표 선수는 16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나가는 날은 일단 KT는 6회까지 3점 이하로 막는다. 그리고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싸울 줄 안다. 팀 전체 선발 타석당 투구수를 좀 봤는데 3.76개로 리그에서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을 던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은 국내 토종 선발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원석 선수의 올해 성적이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선발 투수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를 했던 거고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약점 살펴볼게요. KT의 약점으로는요, 야수진의 고령화가 꼽혔는데요. 특히 포수 자리 같은 경우는 장성우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신구 조화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KT 야수진의 고령화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계속 지적됐던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심우준 선수까지 이적하는 바람에 이 센터 라인까지 약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성우 선수가 올해 끝나면 FA로 풀리잖아요.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포스트 장성우를 데뷔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성우가 빠지는 경기는 아무래도 KT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배정대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타격이 약하니까 경기를 좀 빠지는 경우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사실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펜스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도로 허용도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장성우 선수가 도로 허용이 95개예요. 리그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가을 야구 가는데 아무래도 그 길목에 영향이 좀 있겠죠, 이 부분도? 이 부담은 투수가 가져가요. 투수들이 그 시간을 많이 이제 키 모션으로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견제를 많이 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찾지 않을까. 기회는요, 로하스 이상의 스티븐슨이라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내부에서는요, 지금 ABS 적응 문제 아무래도 이게 좀 큰 것 같고 네네.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외야 지금 센터 자리를 맡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올 시즌 내에? 이 적응이라는 거는 네. 시간은 선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갈리거든요. 경기한 거 보니까 되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죠. 일단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쫓길 수도 있고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 요소는요, 상위팀, 상대 열세, 그리고 부상 이후 안현민 이렇게 꼽혔는데요. 2주 연속 위원님 마음이 철렁철렁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운동장에서 쓰러질 때는 저는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아킬레스건이나 막 이쪽에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근육 뭉침이라고 해서 조금은. 막 눈물 나셨어요, 그러면? 왜 자꾸 또 눈물로 나? 그래서 이 정도는 극복하리라고 봐요. 괜찮다. 네,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뭐 다행이에요. 안현민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부상 리포트 추가로 얻은 거는요. 제가 본 거는 3일 휴식 정도면 된다. 그리고 엔트리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타선에서는 지금 안현민 선수랑 강백호 선수가 잘 쳐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외에는 기대할 만한 타자가 없다는 것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큰 경기를 가면 KT가 정규 시즌보다 타격이 더 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이제 허경민이나 황재균이나 뭐 장성우나 이런 선수 있잖아요. 이 클러치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조금 무서운 타선이 될 것 같습니다.